네, 현재 국제 단위계는 7개의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길이도 있고 질량,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한 7개 단위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정교한 단위계가 발달되기 전에 사람의 몸을 이용하거나 자연의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표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경우는 그 과거 고대 이집트에 보면 큐빗이라는 길이 단위를 사용했었고요. 그게 벌써 BC 2700년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큐빗이라는 길이 단위는 이 발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의 끝까지의 길이를 큐빗으로 정의해서 사용했고 그 정의를 잘 구현하도록 실제로 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탄하고 있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피라미드의 밑변의 사각형의 길이들이 서로의 오차가 20cm도 안 나게 길이는 230m가 넘지만 오차는 20cm 정도밖에 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국가 간에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각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준보다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표준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표준을 정의하고 그걸 협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1875년에 이제 미터 협약이라는 17개 나라가 그 협약에 서명을 하면서 발효가 됐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1967년 전까지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준으로 해서 1초를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태양일의 86,400분의 1은 1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다가 67년부터는 세슘이라는 원자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표준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측정 표준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저희들이 측정 표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제 각 부품들은 서로 다른 제작 공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합쳤을 때 동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고 그 정교화된 산업의 제품들이 실제로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품들이 정확하게 표준화되어 있고 그 표준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호 인정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협정이냐면 국제 도량형 체계에 참여한 나라들의 협약에 따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이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기술 규격이 있고 어떤 양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매연가스는 이 정도밖에 배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런 상호 인정 협정의 근간이 되는 것은 각 나라가 실제로 그 나라 체계 안에서 국제적인 표준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검증의 절차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치열한가요? 한 나라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 표준을 새롭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와 추가적인 변환의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난 측정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표준을 먼저 선점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 없이 계속해서 그 과학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의 표준이 선점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산업계나 여러 가지 사회 국가적으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준을 다른 방식으로 이후에 따라잡아야 할 때 드는 노력이라든가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겪게 되는 어떤 손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